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일부 야권 지지 성향 인사들이 4.15 총선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 내지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학회장을 역임한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사전투표 결과가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치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가 한치의 의혹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검찰이 조기에 수사에 착수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강진갑에 출마했던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일부 보수 인사들 또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투표 조작 내지는 부정 의혹을 끊임없이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혹이 전혀 수그러들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어떻게 됐든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주시는 거는 중앙정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좀 상실됐던 그렇죠.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난해였던가요? 조혜주 선관위원 상임위원이죠.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만큼은 정치적으로 참 중립적인 인사가 등용돼야 되는데 이제 편향적인 인사가 아니냐라는 야당의 숱한 지적들이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선거 과정에서 공정선거가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특히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이번 4.15 총선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이 공정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터라 지금 아마 유권자분들이 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는 상당 부분 거리를 두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그럴 만한 개연성과 논리적 근거가 충분하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래요. 저한테도 문자를 수시로 보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연유 때문에 이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 게재됐던 박성현 명예교수의 인터뷰 내용들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유권자 여러분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결과를 단언 짓지는 말고 분명한 건 우리 주권자의 이 주권 권리에 대한 행사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혹시 한치 의혹도 남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일단은 분명하게 유권자들을 위해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에는 아마도 거의 모든 국민들이 비슷한 보편적 공감대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조작이 있었는지 부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또 의견이 다르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이 투표 행위가 그 어느 일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오늘 통계학회장을 지내신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또 출마도 하시고 경험도 하신 김 교수님과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논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당이라든가 낙선자 대다수가 문제 제기를 거의 하지를 않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인천 연수울 민경욱 의원이 뭐 소송도 내고 재판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으면은
당에서 네.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데 왜들 그런가요? 일단 당이 이 분명한 리더십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누구 한 명이 이러한 문제를 끌고 가면서 주도적으로 이슈를 제기할 건지 네, 그렇죠. 아니면은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 문제 얘기하는 건 이거는 보편적 상식과 좀 어긋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든가 뭔가 가타부타 결정을 내릴 만한 이 지도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없죠. 지도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때리면 때리는 대로 족족 맞으면서 통합당이 주춤주춤 뒤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일단은 당선된 의원들 중심에서 뽑혀지는 선거겠죠. 여기에서 원내대표로 뽑히는 선출된 원내대표, 정치기 의장,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전당대회를 치를 건지 비대를 구성할 건지 당의 흩어진 리더십을 분명하게 하루속히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끌고 갈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게 무너져 있는 상태라 참 중구난방,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특히 보수 진영에서 많이 지지하는 표를 던졌던 유권자분들은 속이 타는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낙선자들의 네. 경우 그렇지 않아도 낙선을 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불복 이미지를 줄 경우 네. 다음 선거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 사람은 승복하는 그런 뭐랄까 품격이랄까 모습을 못 보였다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서도 네. 아마 낙선자들은 가급적이면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뭐 우리 네. 김 교수님처럼 상식적인 판단 하에서 이것은 부정 선거라든가 조작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분들도 네. 있겠지만 또 일부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내가 괜히 나섰다가 네. 모난돌에 정 맞는다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네. 지금 드루킹 댓글 사건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야당 전혀 몰랐어요. 그때 추미애 당대표가 그게 자기 쪽인지 모르고 수사해라고 말해. 네,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 드러난 거고. 매크로가 뭔지 뭐 킹크랩이 네, 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야당들도. 또 이번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네. 이것도 무슨 야당이 문제 제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저도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가급적 삼가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어떤 경우를 보면은 우리 김 교수님한테도 여러 가지 사례가 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하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예. 박 교수님도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제시들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전국적으로 동단위마다 성향이 좀 다를 텐데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치로 사전투표, 본투표에 대한 결과치가 다르게 나타나냐 이런 게 이제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통계학적이라고 하는 숫자만을 놓고 보고 판단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게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숫자의 정치적인 해석을 좀 곁들일 필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선거가 진행되기 전부터 사전투표 문제 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조성이 돼 있다. 특히 그러니까 보수 진영도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중도적이거나 조금 온건한 상태에서의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굉장히 강경한 상태 속에서 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 여러 가지 정보의 채널을 통해서 사전투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건 찍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했을 때도 사전투표 때가 되면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자연스럽게 참여를 합니다. 두 가지 이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성의 문제는 이미 지난 선거부터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체험을 해봤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잡하고 붐비는 본투표보다는 사전투표에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전투표 하라 그럴까요? 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라는 얘기보다는 사전투표에서 저를 좀 꼭 뽑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 매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과 내일이 사전투표입니다. 저 꼭 좀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돌려오는 대답이 사전투표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반응하는 유권자분들이 뭐 엄청나게 많다라는 표현은
적합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마다 만났던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이건 비단 광진구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보수적인 성향과 색채 속에서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사전투표에 안 나갔겠죠. 예, 예. 저희 캠프 내에 있는 사람들도 사전투표 했어 물어보면 저희 캠프에 상당수는 사전투표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본투표에 투표를 했겠죠. 예. 그러니 이러한 보편적인 공감대가 보수 진영 일부 내에서 막 형성이 됐다면 본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에 이 정치적인 격차와 갭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나타났을 개연성도 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그건 불가능이다. 사전투표 때 오늘 그 박성현 명예교수 인터뷰한 거 보니까 50대 이상 고령층도 많이 투표를 했던데 52.7%가 50대 이상이 네, 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뭐 50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60대 이상은 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을 나타내고 통합당 쪽에 네. 더 우호적인 투표를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그거를 그게 너무 또 벌어져 있어요. 나이만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뭐 그렇죠. 자, 저희 동네에 제가 40%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의 정당 득표율을 쭉 계산해 보니까 30% 정도예요. 30%. 예. 그러니까 전체 중에 30% 정도만이 10명 중에 단 3명만이 보수 정당을 찍은 겁니다. 그럼 그거를 굳이 세대별로 구분을 하더라도 50대는 사실은 50대에서 과연 보수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여론조사 수치만 있을 뿐이지 그들이 그렇죠. 어떻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50대에서 얼마나 많이 보수 정당에 투표했을까를 고민해 보면 현장에 있었던 제 감각과 느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을 거다. 전국적으로 60대 이상의 연령대가 많다 손 치더라도 60대 내에서도 보편적으로 무조건 보수를 지지한다라고 보길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박성현 명예교수가 오늘 인터뷰 내용 쭉 보고 의미 있는 내용들을 잘 이야기했구나라고 싶으면서도 이거를 한두 가지 이러한 근거들만 가지고서 부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여전히 근거가 조금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성현 교수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63대 36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 것은 통계상으로는 거의 아주 특이한 경우다. 뭐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한 너댓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고 또 지금 이 부정선거 조작설을 네.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봉인이 뜯어져 있었다든가 네. 또 뭐 QR코드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제가 봐도 그 관외투표 이게 투표함으로 옮기는데 보니까 너무 허술해서 허술한 저도 거 그걸 아니냐. 보다가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옮기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거 누가 가서 바꿔줘도 모르겠네. 나 투표함 옮긴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런저런 문제점들은 사실은 많이 제기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번에 이런저런 문제점 그것이 조작인지 아니면 부정인지 그것은 네. 변론을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된 것만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첫째로 선관위 특히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총괄하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그런 얘기가 제기되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총괄해갖고 기자회견을 연다든가 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네. 그런 설명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 여론조사부터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가 뭐 리얼미터나 갤럽 같은 데서는 이 주간 주중에 계속해서 정기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은 유권자 분들께서 이 투표 결과에 대한 부정투표 의혹이 있는지를 일단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면서 계속 그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본 적이 있나 살펴봤는데 제가 찾기로는 찾지를 못했거든요.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하루속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들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 상당수의 여론이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야 이거는 차마 드러내고 나가서 얘기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고 의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여론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먼저 나서서 대국민에게 안전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명확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대로, 예. 본투표는 본투표대로 있을 텐데 그때마다 있게 되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우리가 왜 갈등 비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거 단순하게 네 편 내 편 갈라서 니네 편이 지니까 이쪽 편에서 막 아우성되는 목소리야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분명하게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갈등을 치유하고 해소하는데 많은 비용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감내를 한다면 거기에 제기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풀어낼 수 있는 이 사회적 갈등 치유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개별적인 후보라든지 개별 정당에게 야 니들이 그냥 해 이렇게 몰아세우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발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검찰도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중앙정부, 특히 공적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손을 잡고 생각이 조금 여권과 정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유권자를 할지라도 그들의 의혹에 대해서 조금 친절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법원하고 선관위는 어떻게 보면은 심판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심판자는 절대적으로 공정성이랄까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선관위도 앞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혜주 상임위원이 문재인 캠프에 몸을 담았다가 국회 인사청문도 거치지 않고 그냥 임명을 했어요. 강행을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의혹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고 이번 민주당에서 총선 어떻게 보면 뒤에서 기획하고 지휘했던 양정철, 이근영 이런 사람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 이미 민경욱 의원이 선관위 사무총장 또 조혜주 상임위원을 고발을 했어요. 또 선관위도 선관위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명선거연대 그 양모 씨라고 대표가 있는데 그분하고 유튜버 한 5명을 고발을 또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선거 사범도 엄격하게 단속해야지만 선거 그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검찰이 빨리 수사를 시작해서 가부간에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선거 이후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피력하는 국민들도 많아서 정치적인 외풍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그런 검찰의 모습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통합당도 아까 뭐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지금 원내대표 선출이 8일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지도체제가 한쪽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당대표 그렇죠. 문제는 네.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렇다 한다면은 어쨌든 자기의 지지층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TF를 구성을 해서 그런 의혹들을 총괄적으로 좀 검증도 해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없는 건지 꼭 의혹이 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개선 방안 뭔가 이렇게 사전투표에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찾아내야 하고 또 이제 곧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선관위와 국회가 말하자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사전투표를 대비해서 문제점들을 좀 짚어내고 개선 방안을 함께 만들어보자. 이렇게 추겨 들고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좀 저는 달리 나눠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정치의 상징적인 이미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저는 선거 때 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보수 진영을 너무 강하게 몰아세우게 되는 이미지가 좀 더 씌워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우리가 봤을 때 공정과 정의 이런 많은 것들을 위배했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적인 게임에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버리게 되는 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마지막에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이고 이게 도저히 변하지 않는 정당처럼 이 통합당에 대한 중도층의 마음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나 선거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문제는 제기할 수 있되 이것이 자칫 선거를 불복하거나 아니면 완전하게 이 부분 많이 진실이다라는 방식으로 몰고 가서 나중에 뚜껑을 열고 결과가 나왔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됐을 때 오히려 돌아갈 곳이 없게 되는 이런 정치적 외통수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예.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내에 들어가신 분들은 법을 만드는 로우메이커, 입법부의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당수의 많은 인사들이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된다면 이 제도를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한번 그러니까요. 심각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요, 우리가 김남국 당선인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전투표가 지나고 난 뒤에 문제 이슈가 빵 하고 터져요. 그러면 이미 나는 다 찍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대해서 남은, 우리도 이제 금토 사전투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일, 월, 화, 3일의 시간이 남습니다. 3일 사이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과거에도 전에 네, 얘기했지만 조병옥 씨 같은 경우 신익희 씨랑 신익희 씨랑 그 사이에 사망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후보가 또 결정적인 어떤 흥결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며칠 사이에. 그 며칠, 이 3일이라는 게 저희 선거를 치러보니까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거를 치르니까 나가서 투표했어요. 그러고 쳐다도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이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붕 떠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유권자가 선택했던 표심과 전혀 왜곡되는 행위가 나타났을 때 내 표가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투표의 편리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투표 날 하지 못하는 많은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편리성의 문제와 함께 사전투표를 어떻게 고민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숙제들이 주어진 만큼 이런 얘기들은 이제 여야가 같이 함께 사전투표 문제에 대한 선거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올해 안에는 토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를 하고요. 사전투표 문제는 정치권에서 뭐 선관위하고 합동으로 뭐 개선 방안도 마련할 수 있고 그 중에는 뭐 사전투표 제도 폐지까지를 포함해서 제외 우리 국민들 투표하는 것처럼 정말 불가피한 사람들이 사유서를 내고 사전투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을 불식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8일이면은 원내대표 선출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당에. 네. 이제 내일 모레예요. 우리말로 얼마 안 코앞에 남았습니다. 있는데 네. 다들 이번 워낙 뭐 선거에서 이렇게 패배를 하다 보니까 경황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누가 나오는지 또 제대로 이렇게 지금 내일은 또 휴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에 당선자들도 한 40여 명 되고 그런 분들은 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생각과 비전과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뭐 소문으로는 들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현재 뭐 원내에서 깜깜이라고 선거하고 있니까요. 몇몇 사람들끼리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당선된 인사들 다 합쳐봤자 몇 명입니까 우리가? 어쨌든 80명 조금 넘는 84명이니까요. 인사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원내대표의 출마를 선언했거나 이제 출마를 마음에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의원들만 찾아가서 선거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나 물 밑에서는 아마 정말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일 겁니다. 아니 그래도 뭐 좀 선언들을 하고 나서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여론도 좀 조성하고 그 여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지를 던질 때 우리가 반장 선거도 아니고 개인의 요즘 반장 선거도 그냥 나랑 친하다고 뽑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의 친소 관계를 넘어서게 되는 당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오가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너무 전무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한들 별로 이렇게 언론에서 다루거나 통합당의 미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들 이전 투구 양상으로 조금 통합당의 모습들이 그려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데 제일 중요한 건 원내대표는 혼자 치르는 선거는 아니죠. 네. 런닝메이트가 늘 존재합니다. 또 정책위원장이 같이 런닝메이트로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원장이 같이 런닝메이트로 손을 잡고 치를 때 아무래도 선수가 조금 낮은 그러면서도 실력을 겸비한 정치인이 같이 맞붙어서 어떤 구도를 형성하는지가 굉장히 당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수도권의 거의 뭐 전멸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참담한 결과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16명이니까요. 다 합쳐서. 예,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전국 정당으로서 그리고 수권이 가능한 정당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 수도권처럼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내 의석수는 적더라도 이 수도권을 어떻게 한번 다시 발견, 다시 한번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하는 핵심적인 수도권 인사를 당겨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수도권 인사가 많지가 않아갖고 적어도 수도권 인사가 원내대표에 출마하거나 혹은 아니면 중간에 조정이 일어나서 이 수도권 인사가 정책위 의장으로 같이 조인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무튼 이 조합을 잘 그려냈을 때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그동안 이명수, 김태흠 의원이 선언을 했고, 네.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사선 중진 모임에서 지금 출마를 선언한 것 같아요. 네. 또 뭐 한두 분 더 나올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뭐 현재 수도권에는 북에서 유일한 지정 생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권영세 의원이 아마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조희진 의원 출마 여부가 뭐 가타부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선수 문제 등에서 뭐 경제 면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가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면 뭐 선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조금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지 않나 싶으면서도 중요한 건 정책위 의장과의 런닝메이트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임 원내대표 정말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이 선출되길 기대하면서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이나 많은 유권자들이 제기했던 사전투표의 부정의혹, 조작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는 물론이고 검찰, 정치권이 의혹을 명백히 해소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필요하다면은 개선 방안도 만들어냄으로써 앞으로 있을 여러 선거에서 더 이상 사전투표 부정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